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식당을 행복한 식당으로 만들어주는 주방대장 민콕입니다. 자, 오늘은요 식당 창업의 정석, 저번 영상에 이어서 무엇을 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무엇을 팔 것인가 고민하시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어떤 게 손님들한테 관심이 많으며 유행하는 게 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초보 창업자일수록 그런 유행에 민감한 메뉴들은 좀 피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식당은요 창업을 했을 때 되게 중요시 되는 게 투자 회수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 기간 안에 투자한 금액을 어느 정도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얼마만큼 빨리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느 정도 장사하면 대부분 다 회수가 됐었어요. 지금은 회수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왜냐면 유행 주기가 짧아졌기 때문에요. 아무리 유행하지 않는 메뉴를 한다 하더라도 메뉴는 어느 정도 유행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엇을 팔아야 망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시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가 팔아야 될 메뉴가 어떤 메뉴인지 아마 마음속으로 분명히 정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사업의 기본적인 공식에 있어서 내가 투자한 금액을요, 외식업에서는 3년 안에 반드시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해야만 해요. 그래야 그 영업장이 결국엔 돈을 좀 벌 수 있거든요. 최장 3년 안에는 무조건 회수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돈을 버는 거죠. 업주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요, 메뉴의 유행상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메뉴의 정점을 찍고 유행은 사그러들게 돼 있죠. 게다가 정점을 찍고 2년 차에 유행이 사그러들면요, 그때부터는 매출도 감소하고 수익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2년 안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오래가는 식당은요, 트렌드를 쫓지 않아요. 트렌드를 만드는 이유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여러분들에게 3년을 지켜줄 민쿡의 메뉴 필터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보 창업자가 식당을 창업할 때 어떤 메뉴들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메뉴여야 됩니다. 본인이 할 수 없는 메뉴인데 그냥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 메뉴를 시작하면요, 그거를 상품을 완성시키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물론 뭐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청년 창업하시는 분이 그 파스타를 하고 싶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파스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유튜브를 보고 만들긴 했는데 정말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전에서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메뉴를 만들어 봤기 때문이죠. 근데 그건요, 되게 전문가가 가서 판단해서 얘기해주기 전까지는요, 이거를 결정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볼 경험이 있는 그런 메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상권 내 내가 하고자 하는 메뉴에 경쟁이 좀 적어야 돼요. 사실 유행으로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잘하는데 또 잘할 수 있는 메뉴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권 내에 경쟁 정보가 너무 많으면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그 아주 오래된 조리사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칼국수를 잘하는데 칼국수가 자신 있다고 어느 그 지방 상권의 메인상 역세권 안에 들어간 거죠, 칼국수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상권에는요, 유독 칼국수하고 수제비, 국수집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실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폐업을 했거든요. 이렇게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경쟁 점포가 많은 상권에서는요,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 꼭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너무 생뚱맞은 메뉴 해서는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개구리 요리? 이런 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잘 먹지 않는 그런 메뉴들이 있어요. 뭐 타코?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일반적인 일상식은 아니잖아요. 좀 생뚱맞은 메뉴죠. 요즘에 염소 요리 전문점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년부터인가 보신탕 사업자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보신탕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 프랜차이즈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염소는요, 일반적인 메뉴는 아니에요.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판매가 되는 메뉴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메뉴는 일반 초보 창업자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메뉴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먹는 메뉴, 하지만 외식할 수 있는 메뉴, 이런 거죠. 네 번째는 세 번째하고 좀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생뚱맞은 메뉴는 아니지만 집에서 먹는 메뉴는 또 아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뭐냐면 제가 하는 초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집에서 해먹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메뉴, 그 다음에 생선구이 같은 거 해먹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피하는 메뉴들입니다. 그 전에 저한테 상담을 요구하셨던 분들 중에 김치찌개집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김치찌개집이 처음엔 좀 되다가 점점 매출이 줄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솥밥집이 생겼는데 거기에 김치찌개 메뉴가 서브 메뉴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매출을 나눠 먹게 되는 거죠. 김치찌개집을 하려면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요. 저도 그 전에 김치찌개집을 한 적이 있었어요. 1인분에 3,900원짜리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무리 많이 팔아도 하루에 매출이 60만원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10사람한테 팔아봐야 39,000원이고 100사람한테 팔아봐야 39만원이잖아요. 60만원 매출을 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메뉴 선택이 잘못된 거죠. 이런 것처럼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메뉴는요, 매장에서 팔 때 강력한 무기가 있는 메뉴의 형태로 변형되어야 됩니다. 외식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메뉴여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메뉴를 내가 구현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 2025년도의 외식업 상황에서 2030년, 40년까지 바라본다면 이 메뉴가 나에게 노하우여야 돼요. 노하우.
하면 할수록 계속 노하우가 축적되는 그런 메뉴여야 됩니다. 그냥 물건 받아가지고 이 공간을 제공하는 의미로서의 메뉴를 구현하는 건요, 경쟁 점포가 나타났을 때 굉장히 유용해집니다. 메뉴를 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되지 않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메뉴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노하우를 본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양념이나 이런 거 주잖아요. 업주는 매일매일 메뉴를 팔아도 노하우가 생기지 않겠죠. 어느 정도의 장사의 노하우는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서 프랜차이즈 메뉴보다는 노하우가 가진 그런 메뉴가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유행 타는 메뉴를 좀 피하도록 해야 돼요. 유행 타는 메뉴를 무조건 피할 수는 없겠지만, 유행 타는 메뉴를 좀 하고 싶다면 서브 메뉴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좋지, 이거를 메인으로 들고 와서 너무 위험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탕후루 아시죠? 탕후루. 탕후루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탔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유행을 타가지고 많이 생겼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절대 이런 메뉴 하시면 안 돼요. 탕후루가 가고 싶다면 그냥 음식을 하다가 디저트로 그냥 탕후루를 판매하시면 돼요. 그런 메뉴들은 서브 메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유행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요. 일곱 번째는요,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다이닝이라든가 오마카세 이런 메뉴 좀 하지 마세요. 이런 메뉴는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메뉴예요. 이거는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큰돈 벌 수 없는 그런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한동안 스시 오마카세가 유행했다가요, 한우 오마카세가 유행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메뉴들 중에 특정한 지역에 아주 특정한 스타일의 식당 빼놓고는요, 다 문 닫았습니다. 스시 오마카세가요 15만원 20만원 하다가 지금 얼마 하냐면요 25,000원짜리 오마카세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오마카세예요? 모든 주가 풀어주는 거지. 오마카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마카세라는 게 아주 가격을 많이 받으려면은 거기에 음식 노하우뿐만 아니라 서비스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런 걸 가진 식당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특정 주방장이나 사장만이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유행이 가면 급격하게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료 수급도 어렵고, 이건요 일본에 있는 오마카세 식당들도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메뉴들은요 난이도가 높고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뉴 하기가 어렵습니다.